이것도 결국엔 학점은행제 광고 아냐? 단언컨대 자극적으로 제목 장사하는 영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콘텐츠를 담았다 자신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로 10년차 학점은행제 플래너인데요.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듯이 편입 상담은 절대 플래너 말고 편입 전문가에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오늘 알려드릴 귀중한 정보 3가지를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고민부터 맞춰볼게요. 제 나름대로 상상해서 말이죠. 자녀의 진학 고민으로 편입을 알아보고 있다거나, 대학교 입학은 했는데 반수를 할까 편입할까 고민 중이거나, 학점은행제로 편입 준비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이는 입문자라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정보의 부재 때문입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의 부재라니. 지금부터 목차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7분만 집중해주세요. 7분이 여러분의 7일을 아껴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입학원 또는 편입공부방에서 상담을 받는다면 오히려 학점은행제를 권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 연결된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수도 있죠. 다시 정리하면 말이죠. 학점은행제 플래너가 아니라 학원 혹은 컨설팅 업체에서 학점은행제를 하라고 적극 권유할 겁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부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일반 편입 또는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드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로 지원 자격을 만드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편입 공부할 시간을 훨씬 더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까지 마친 학생이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남은 1년 2학년까지 더 다니는 것보다 휴학 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2번째, 편입학원도 원생 모집이 돼야죠. 물론 첫 번째 이유가 훨씬 중요한데요. 대학을 다니면서 편입학원까지 다닌다는 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입니다. 그러니 편입학원 입장에서 원생 모집하는데 학점은행제라는 존재가 너무나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새 편입 인강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학원은 기본적으로 현장 강의에 얼마나 학생이 모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입문자들을 위해 조금 더 친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편입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이렇게 2가지 전형으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지원 자격이 다르다는 설명은 생략할게요. 2 전형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편입은 해당 전공의 결혼이 발생했을 때 보충하는 전형입니다. 반면에 학사 편입은 인터넷 찾아보면 대학 총 정원에 2에서 4%를 자율적으로 추가 모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원 외 전형으로 표기되곤 하죠. 주의할 점은 대학교 총 정원이므로 전공에 따라 차등 배분해서 모집합니다. 따라서 어떤 전공은 모집하지 않고 또 어떤 전공은 많이 뽑기도 하는 거죠. 몰랐죠?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갖게 된 학점은행제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앞서 알려드린 2가지를 이해했다면 의문점들이 아주 쉽게 거쳐질 거라 생각되네요. 자연스럽게 2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모두가 학점은행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만 되면 받는 질문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생님, 3학년 재학 중인데 학사 편입을 하고 싶어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을 다시 보겠습니다. 3학년 재학 중이면 1년만 더 다니면 학사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쭉 다니라고 말씀드립니다. 3학년까지 다녔는데 자퇴할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성적이 엉망이에요. 성적 세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는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편입 지원 자격을 이미 마쳤다면 학점 세탁은 필요 없습니다. 영어 단어 더 외워서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고 들어서 4년제 졸업장을 따려고요.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이미 일반 편입 조건은 됩니다.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 라는 문장 하나만 보고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는데요. 먼저 본인이 목표하는 학교, 전공부터 확실하게 정한 다음 결정해도 됩니다. 제발 학점은행제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철칙이죠. 서두에서 간략히 제 소개를 했는데요. 10년차 학점은행제 플래너입니다. 물론 연차가 전문성을 보장하진 않죠. 다만 편입만큼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억지를 부리며 학점은행제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편입 정보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 및 채널과 소통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전략 공부법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1년 동안
인간관계를 비롯한 각종 유혹거리를 다 끊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점은행제 성적 관련 팁인데요. 아마 어디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편입할 때 전적대 성적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죠. 그러나 기왕이면 다홍치마이고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게 인서울 편입입니다. 따라서 교육원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적은 상대평가로 매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평생교육원은 편입 전문이라며 홍보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런 곳은 모든 수강생이 편입 준비를 향해 달려가니 성적 관리에 열을 올릴 겁니다. 상대적으로 성적 만들기 어렵겠죠. 편입 입문자라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도움되셨나요? 앞으로 1년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시작하길 바랄 뿐이고요. 편입 전략과 내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성적 관리 꼼꼼하게 해주는 학점은행제 교육원 정보가 궁금하다면 영상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오늘 마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상세 설명에 있는 소통 창구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